검찰의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시도 등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있습니다. 자, 야당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서영교 최고위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서영교입니다. 네. 자, 제1야당 당사에 대해서 검찰의 압수수색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라고 이제 평가가 되던데 네. 또 국정감사 중에 지금 일어났잖아요. 입장부터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정감사 중에 이런 압수수색이 일어났다는 것은 국정감사에 대한 도전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이야기하고 있고요. 네. 국정감사는 국정감사를 받는 피감기관이 대검, 법무부 등입니다. 그들이 잘못하거나 국민에게 제대로 된 그 일들을 하지 못할 때 이것을 지적하고 바로잡아주는 것이 국정감사이죠. 네. 그런데 이 직전에 오늘이 대검 관련해서 국정감사가 대검 있는 국감이 날입니다. 있는 날인데. 네. 검찰에서 제1야당 당사를 향해 압수수색을 들어왔다는 것은 정말 경악할 만한 일이고요. 네. 이 압수수색 관련해서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문제가 있으면 전부 다 압수수색 받아야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압수수색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김용이라고 하는 부원장은 네. 더불어민주당 부원장이 된 지 며칠 되지 않았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곳에 와서 1시간씩 딱 3번 와서 회의한 게 다라는 겁니다. 네. 김용 부원장의 집 그리고 차, 사람 관련해서 전부 다 압수수색하고 네. 이곳에 와서는 압수수색할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곳에 압수수색을 하러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보여주기이고 야당을 흠집내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네. 야당이 이렇게 왔을 때 이것을 거부할 것이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근데 저희들이 국민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윤석열 정권이 이 검찰, 정치 검찰들이 무지막지한 압수수색을 해댑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관계가 거의 없고 여기에서 그 관계 있을 만한 내용이 없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들어오는 것은 검찰의 힘을 보여주겠다 이런 건데요. 네. 저희도 검찰이 왜 잘못하고 있는지 왜 검찰 정상화가 이루어져야 하는지라고 하는 검찰 개혁의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온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있을 대검 국감 비롯해서 국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앞으로? 국정감사 관련해서는 어제 검찰이 들어왔다가 무리했구나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김용이라고 하는 사람에 관해서 김용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건 기획수사다. 그리고 그동안 한 번도 나오지도 않고 증거에 관한 내용도 아무것도 없다. 네. 그리고 나는 그런 돈을 받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수사라고 하는 것이 조금씩 나오더니 끝내는 이렇게 다가왔다. 이와 관련해서 철저히 싸울 것이다라고 자기 입장을 밝힙니다. 예.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그 사람 관련한 주변을 다 털은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 관계없는 곳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이런 것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문제 제기를 했더니 검찰도 무리하다고 판단했을 겁니다. 무리하다고요? 그리고 언론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 무리하다라고 객관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지만 무리하다라고 하는 게 행간에 들어있습니다. 검찰이 여기서 악수를 둔 겁니다. 그래서 철수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정감사 관련해서 국정감사는 정부의 문제점들을 우리가 낱낱이 알려나가는 장입니다. 그래서 국정감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 있고요. 네. 그러나 대검 관련해서는 그들이 자기들만의 그 논리를 가지고 자기들만의 정보인 것처럼 가지고 여당과 거의 짜고 치는 국정감사를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것을 밝혀내는 것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국정감사 관련해서 오늘 의원총회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지금 말씀대로라면 언론이나 또 야당에서 그래서 이게 무리한 것이다. 그래서 검찰이 철수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재명 대표 말씀은 좀 없던가요? 이 상황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 말씀은 우선
그 선거법 관련해서도 예. 마찬가지죠. 그 사람이 기억이 없다라고 하는 기억을 기소했어요. 그리고 압박을 받았다, 협박을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기소했거든요.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된 부분이죠. 그렇죠. 예. 공직선거법 위반 예. 관련한 건데요. 이것 관련해서도 말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판례가 다 나와 있습니다. 네.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의견 표명드리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소해서 엄청나게 압박을 했고 그리고 그 부인 관련해서는 129번을 압수수색했고요.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는 200번을 넘게 압수수색했습니다. 대한민국 압수수색 이렇게 막 남발해도 되나요? 그런데 그래도 또 본인의 관련한 것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잘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안 했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게 먹겠습니까? 이 건은 뭐 그런데 얘기가 좀 있던가요? 이 건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김용이라고 하는 부원장이 아니다라고 정확하게 하고 그래서 이 입장에 대해서 저희가 어제 공유는 했습니다. 네. 그러나 과거에도 박지원 원내대표가 저축은행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해서 박근혜 정부 때 박지원 원내대표를 소환하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네. 끝내는 돈을 줬다라고 받았다라고 해라라고 하는 검찰의 기획수사가 있었고요. 돈을 줬다고 그런 날 박지원 원내대표가 다른 일정이 있어서 절대 만날 수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살아난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네. 것처럼 이런 기획수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히 벗어나야 하는데 이재명 당대표는 우선 어제 저희가 최고위원 회의를 했고요. 네. 주요 당직자들 회의를 했고요. 국회의원들 간에도 회의를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당대표야 어떻든 기획수사의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입장을 트위터에 올린 것처럼 김용과 관련해서는 그 많은 사람들이 김용의 입장을 저희가 들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이것이 기획수사이고 어제 압수수색 들어온 것만 봐도 내용이 없는데 압수수색으로 왔거든요. 이런 걸 보면 기획수사라고 하는 정치적 수사, 정치적 탄압, 네. 대통령실에서 시작한 쪽지가 이렇게 큰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게 박홍근 원내대표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영장을 보셨을 것 같아요. 압수영장에 이제 어디를 압수수색하고 이런 거 다 나올 것 같은데 또 범죄 사실도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은데 혹시 확인을 좀 했습니까? 영장 부분은? 저희가 압수수색 영장을 제가 보지는 않았고요. 그렇습니까? 저희가 들은 것으로는 유동규라고 하는 사람이 작년 21년 돈을 건넸다라고 하는데 돈의 증거도 없는 거죠. 그리고 돈의 현장들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그 사람의 집과 그것도 좀 무리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것을 다 압수수색했어요.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의 민주연구원에 와서 그 부원장이라는 사람이 부원장이라는 사람에게 배당된 컴퓨터라는 겁니다. 그 컴퓨터를 압수수색하겠다. 컴퓨터를 압수수색하겠다는 건데 이 사람 컴퓨터를 키지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저희도 요즘 3시간 있으니까 그렇다는 거죠. 예, 3시간 잠깐 회의하러 갔다가 나오는 겁니다. 이제 얼굴 익히고 갔다 오면서 거기 앉아서 컴퓨터 할 여유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엔 열어도 내용이 없습니다. 열어도 내용이 없는 것을 가지고 이 모양으로 왔을 때 그럼 우리가 한번 열어주면 또 그 다음 걸 요구하고 그 다음 걸 요구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것이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용이 없습니다. 내용이 없는 걸 가지고 야당을 압수수색하러 들어온다? 저는 이런 일은 있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129번, 200 여러 번.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한 번이라도 했습니까? 소환이라도 한 번이라도 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허위사실 유포로 여러 가지 법적 조치되어 있는 거 많은데 압수수색 아니면 소환조사 한 번 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게 바로 기울어진 운동장이고 정치적 탄압이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겁니다. 가장 이제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영장이 이제 발부됐다는 거잖아요.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를 했기 때문에 검찰이 압수수색을 한 건데 이게 범죄 어느 정도 혐의가 소명됐다고 봤기 때문에 이 영장이 발부된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도 결백하면 당당하게 문 열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장 발부라고 하는 것이 지금 나온 이야기가 없습니다. 내용이.
내용이 없고 실체가 없는 상황이에요. 더불어민주당과 관련해서. 네.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장이 발부되는 이유는 뭘까? 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영장을 요구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영장을 요구한다. 도대체 무슨 내용을 받으려고 영장을 요구하냐 이런 얘기죠. 돈과 관련한 거면 계좌 추적 다 했을 것이고요. 네. 벌써. 이런 상황에서 이 컴퓨터 안에서 그 돈과 관련한 뭐가 들어있겠습니까? 자. 임명된 지 한 며칠밖에 안 됐어요. 네. 거기에 회의하러 3번 왔는데 인사로 왔겠죠. 이 민주연구원의 부원장으로 비상근이라고 한다면 와서 얼굴 보고 쭈삣쭈삣하고 가는 게 지금으로는 다입니다. 네. 그러면 그 안에서 무슨 내용이 있어서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영장이 남발하고 있고 검찰이 수사하고 기소하고 싶어하는 이 세상. 그런데 그 수사에서 정치적으로 기소를 했는데 네. 이게 무죄 나왔다. 예. 그렇다면 저는 이것 관련해서도 검찰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네.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계속 정치 검찰로 외곽으로 좌천되었다가 다시 올라오는 그리고 이걸 담당했던 검사께서 네. 또 한명숙 총리 그리고 그 강기정 라임 김봉현 사건에 강기정에게 돈을 5천만 원 줬다 이런 거 해가지고 강기정 그때 청와대 수석 막 소환하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반부패 부장이 아마 어미준 부장검사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걸 담당했던 사람이 어미준 부장검사고 이 부분을 지금 민주당이 좀 우려를 하는 겁니까 그러면? 이걸 담당하는 검사가 어미준 검사 부장검사라고 하는데요. 그때 강기정 수석 같은 경우에도 사실이 아니었던 거죠. 사실이 아니었는데 청와대에 있던 정무수석을 온 세상에 피의자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서 소환하고 5천만 원을 받았느니 안 받았느니 돈으로 떠들썩하게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 아닙니까?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닌 것으로 지금 강기정 시장 시장님 잘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한명숙 총리 관련해서도 한만호라고 하는 사람이 안에서 돈을 줬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밖에 나와 재판에서 나 그거 강요받은 것이다. 검찰로부터 라고 위증 교사 관련해서 모해 위증 관련해서 증언을 했지 않습니까? 이걸 담당했던 검사가 당시의 검사였다라고 하는 것을 온 국민이 주시하고 있고 언론이 주시하고 있고 저희들도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또 오늘 자정에 유동규 씨가 석방이 됐는데 김의겸 대변인이 혹시나 유동규 씨 검찰 석방 조건으로 해유 압박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아마 국감에서 이 얘기가 나왔고 이게 근거가 좀 있는 주장입니까?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지 않으리라 저희는 생각하고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언론을 통해서도 많은 기자분들을 통해서도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실제로 변호사가 유동규 씨를 면회하러 갔는데 유동규 씨는 검사를 만나러 간다며 면회를 거부하는 상황인 거죠. 아니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변호사를 통해서 자기의 것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검사를 계속 만나러 가고 검사를 계속 만나는 과정 속에서 그런 방식을 해왔던 검사들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모종의 타협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이야기인 거죠. 흘러나오는 이야기인 것이고 이 과정에서 이게 뇌물 사건이었지 않습니까 원래? 뇌물 사건이라고 한다면 엄청난 형량을 살아야 되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것이 정치 자금으로 둔갑을 하게 된다면 그렇지 않은 상황이 될 것이다. 라고 하고 김용 부원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받은 적이 없다. 나는 받은 적이 없다. 절대로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받았으면 그 자체가 그 돈들이 어마어마할 텐데요. 8억이라고 하니까요. 그러면 어마어마할 텐데 어딘가 다 나와 있거나 관계 과정 속에서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뒤집어 씌운다라고 하는 것이 김용의 주장인데요. 그런 과정 속에서 저희가 확신을 좀 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 부원장으로 임명된 지 10일도 안 됐어요.
10일도 안 된 상황이고요. 어제 빼고 나면 뭐 7일, 8일? 얼마 안 됐네요. 근데 비상근입니다. 네. 비상근이어서 회의 왔다가 그렇지 않습니까? 네. 여기 와서 알겠습니다. 컴퓨터에 앉아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컴퓨터를 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 30초 정도 남았는데요. 지금 앞으로 지금 뭐 이거 말고도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된 뭐 북송 사건들, 노영민 실장도 좀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결국 검찰 칼 끝이 이재명 대표 아니면 문재인 전 대통령 향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대통령께 오려고 네. 하면서 이 그림을 그리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게 보여지고요. 네. 이 국정감사에서 다 드러난 것 중에 하나가 감사원이 하명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거의 그 정치적으로 보고 있는 내용이고요. 네. 왜냐하면 대통령실의 국정기획수석하고 주고받은 문자가 있지 않습니까? 예. 국정기획수석은 바로 대통령 밑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대통령으로부터 나오는 대통령 발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예, 정리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봤자 예. 국민이 그 칼끝을 다시 그들에게 돌려보낼 것이고 알겠습니다. 이쪽을 향해 춤췄던 칼끝은 그쪽을 향해 날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